잊지 못할 이야기꾼. 두 사람은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소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고양이를 두 팔에 안고 있고, 늙은 목장주는 키가 너무 크고 허약해서 산들 바람 속에 버드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가 내게도 들렸다. 칼리코 고양이는 순놈이 아주 드물단다. 이빨난 암탉처럼 말이야. 이 놈은 털이 흔치 않은 파란색인 걸 보니 순놈인 게 틀림없어. 노인의 눈이 반짝이는 걸로 보아 나는 그가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그들의 세계가 온갖 환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믿게 마련이다. 하지만 나도 칼리코 고양이가 유전학적인 결함 때문에 순놈이 무척 귀하게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주술을 거는 솜씨가 뛰어난 듯했다. 그래서 나도 어느새 그가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 내 딸의 눈에 나타난 기쁨과 두 팔에 안겨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존의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로 그 고양이가 순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털복숭이 고양이를 뺨에 갖다 대면서 내 딸 아이는 오랜 세월 태양과 바람으로 주름살이 새겨진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랄프 아저씨, 난 이 고양이에게 블루베리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러니 나도 파란색을 가장 좋아하는데. 내 딸 제이미와 랄프 노인은 몇 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자리에서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 미국 아리조나주에 있는 우리 목장은 광활하기 그지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온갖 잡초와 콩과 식물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언니 베키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6살인 제이미는 자기가 더 어리고 외롭게만 느껴졌다. 그 무렵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낡아빠진 트럭이 먼지는 길쭉한 길을 달려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트럭은 우리 집 헛간 앞 움푹 패인 곳에 와서 요란하게 멈췄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땀으로 얼룩진 낡은 모자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안녕하시오, 숙녀분들. 난 랄프 코안이오. 빌 있소? 남편은 마구간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이미가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내 다리를 감싸 안았다. 우리 목장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목장의 주인
랄프 코안 씨에 대해 남편이 말한 적이 있었다. 아리조나 주 전역에 걸쳐 랄프 씨를 모르는 목동이 없을 만큼 그는 한때 가장 넓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목장을 관리하는데도 150마리의 말이 필요했을 정도였다. 세 아들의 아버지인 그는 14년 동안 주의회 의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다. 이제 그는 그를 보살펴주는 조카딸과 늙은 말, 몇 마리의 애완동물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창문을 열고 내려서는데 그의 다리가 너무 길어 마치 제멋대로 엉킬 것만 같았다. 땅바닥에 발을 디딘 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등 뒤에서 빼꼼히 내다보는 심각한 어린 얼굴을 향해 미소를 보냈다. 그가 말했다. 너 혹시 칼리코 고양이 갖고 싶지 않니? 제이미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에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몇 마리 있는데 엄마 젖을 뗄 때가 되면 내가 한 마리 갖다 줄까? 제이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놈이면 더 좋겠지, 엄마? 랄프 씨가 귀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방금 순놈이라고 했니? 제이미가 놀라서 더 세게 나를 붙들었다.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암농 고양이는 키우지 않겠대요. 랄프 씨의 파란색 눈이 다정한 주름살 뒤로 숨어버렸다. 그럼 네 아빠에게 말해라. 순놈 칼리코는 한 마리에 $500가 넘는다고 말이야. 요즘은 1살짜리 숫송아지보다 훨씬 더 값이 나가지. $500라고요? 제이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이미도 이제 돈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저의 언니와 함께 계란을 시장에 갖고 나가 팔아본 적이 있었다. 랄프 씨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순놈 칼리코는 정말 구하기 어려워. 나도 평생 동안 순놈 칼리코를 구하려고 애를 썼단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에 난 새끼들 중에 순놈이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보마.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제이미에게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어떤 따뜻함 같은 것이 내 가슴에 밀려왔다. 그가 덧붙였다. 그럼. 두말하면 잔소리지. 순놈 칼리코는 흰 독거미보다 더 귀하고 말고. 흰 독거미라고요? 제이미는 나를 더 꽉 붙잡았다. 그가 말했다. 흰 독거미는 거기 어디에 있을 거다. 잘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지. 나는 흰 독거미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누구라고 랄프 씨가 자아내는 그 강력한 주술의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럭 차문의 위쪽을 붙잡고 그는 180cm가 훨씬 넘는 가늘고 큰 키를 휘청거리며
의지하고 서 있었다. 그가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나는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헛간으로 걸음을 옮겼다. 놀랍게도 제이미가 내 다리를 움켜잡고 있던 손을 놓고 발끝으로 걸어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랄프 씨의 뒤를 따라갔다. 그 다음 몇 주일에 걸쳐 랄프 씨는 내 남편과 가축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어떤 때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돛담배의 돛대처럼 그는 자기 집 말을 타고 왔는데 다리가 너무 길어 말의 배에 두 다리를 휘어 감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트럭을 타고 왔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그가 정말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 남편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다. 꼬마는 어디 갔소? 그는 그렇게 묻곤 했다. 때로 그가 어린 제이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이미를 볼 때마다 그의 눈에 어리는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새끼 고양이 블루베리를 데리고 왔다. 핑크색 코, 악이 없는 귀여운 눈, 은빛 나는 파란색 털. 랄프 씨는 제이미에게 블루베리가 순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알게 되었다. 제이미가 순놈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걸. 남편은 집안에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이미는 뒷문 밖에 새끼 고양이를 위해 상자를 하나 갖다 놓았다. 거기서 고양이는 날마다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낮이면 제이미의 세계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랄프 씨야말로 제이미의 진정한 빛이 되어주었다. 그가 몰고 오는 트럭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이미는 소리치곤 했다. 엄마, 랄프 아저씨가 와요. 그리고는 두 팔에 걸레 뭉치처럼 블루베리를 들쳐안고 멀리까지 뛰어나갔다. 랄프 씨의 트럭을 타고 두 사람이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칼리코 고양이는 운전석 앞의 계기판 선반 위에 녹슨 박차와 철조망 끊는 펜치, 철사 조각, 잡다한 연장과 부품들 속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랄프 씨와 제이미는 스프링이 다 튀어나온 트럭 좌석에 앉아 다음 계획을 짜고 있었다. 며칠 내로 그들은 쓰러진 사시나무 숲과 휘감고 올라간 야생콩 덤불 속의 비밀을 탐색할 계획이었고 동물들의 금지된 굴속을 막대기로 쑤시고 다닐 벅찬 야심을 갖고 있었다. 넌 랄프 아저씨하고 뭘 찾아다니니? 어느 무더운 날 오후 제이미가 블루베리와 함께 아이스 캔디를 나눠 먹고 있을 때 내가 물었다. 제이미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흰 독거미. 하지만 아직까지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어.
랄프 아저씨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아저씨는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한다고 했어. 그 말뿐이었어. 아저씨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고 계속 찾는 것이라고 했어. 그 말을 하면서 제이미의 얼굴이 빛났다. 그리고 우린 다른 것들도 발견했어, 엄마. 정말로? 그럼 죽은 산비둘기 새끼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제이미는 이마를 찌푸렸다. 멍청하고 게으른 산비둘기들. 제대로 둥지를 지을 줄도 모른다니까. 나뭇가지 3개만 갖고 집을 지어. 그만큼 멍청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가엾은 어린 새끼들이 바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그럼 엄마 비둘기와 아빠 비둘기가 하루 종일 울어. 그래서 슬피 우는 비둘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랄프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 하루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제이미의 2눈이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딸아이는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 노래를 불러. 나는 영문을 몰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암탉 둥지에서 랄프 아저씨가 계란 하나를 꺼내 내 귀에 대줬거든. 안에서 병아리가 나리나리 개나리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 아저씨가 나더러 잘 들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정말로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랄프 씨가 제이미에게 해주는 얘기들을 당신은 믿어요? 남편이 말했다. 나쁠 건 없잖아. 그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좋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붙어 앉아 이해도 안 되는 프로들을 보고 있는 것보다 한결 낫지 뭘 그래.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2 동지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개미 언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것처럼 2 사람의 머리가 거의 맞붙어 있었다. 랄프 씨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개미들이 자기 집 주위에 언덕을 쌓을 때는 곧 비가 올 거라는 뜻이다. 아빠도 그것을 알까요? 제이미가 큰 소리로 물었다. 랄프 씨가 귀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이미도 이제는 익히 알고 있었다. 랄프 씨가 말했다. 아마 모를 거야. 다음번에 네 아빠가 건초를 실으러 나가면 넌 먼저 개미집을 살펴봐라. 만일 개미들이 언덕을 쌓아 올리고 있으면 아빠한테 하루 더 기다리라고 말해주렴. 그렇게 말하면서 랄프 씨는 내게 윙크를 보냈다. 하지만 제이미는 그 말을 굳게 믿는 눈치였다. 랄프 씨는 어느덧 제이미의 2도 없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아팠고 6살에 불과한 제이미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제이미는 내게 말하곤 했다. 랄프 아저씨가 아파. 엄마, 난 알 수 있어. 그리고 저의 언니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랄프 아저씨는 곧 천사가 된대. 아저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가 떠나고 나면 제이미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커서도 이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에도 제이미는 랄프 씨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장맛빛 속의 옥수수처럼 빨아들였다.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 식구 모두는 랄프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희생자가 되었다. 랄프 씨에게서 제이미는 휘파람 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제이미의 언니도 따라서 배웠다. 둘이는 낮이고 밤이고 얼굴만 마주치면 휘파람을 불어댔다. 남편은 머리를 흔들었다. 저놈의 휘파람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러다가 그 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한 해에 한 번씩 독거미들의 대이동이 있었다. 몸집이 굉장히 크고 검고 털이 부숭부숭한 독거미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 차량이 뜸한 666번 도로를 가로질러 대이동을 하는 것이다. 어떤 놈은 크기가 내 주먹만 했다. 랄프 씨가 제이미의 마음속에 씨를 뿌려 놓았고 당연히 그것은 싹을 내밀었다. 제이미는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다. 독거미들이 이동하는 걸 보러 가야 한다니까. 어쩌면 흰 독거미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트럭을 타고 그곳으로 갔다. 제이미와 블루베리 그리고 나. 우리는 흰 독거미를 발견할 경우를 대비해 커다란 깡통 하나를 들고 갔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그 대이동을 지켜보았다. 제이미는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지나가는 독거미들을 세었다. 307마리, 308마리, 309마리. 제이미는 계속해서 거의 흰 독거미에 가까운 놈을 보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동안 나는 제발 그런 거미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트럭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남서부에 사는 독거미들은 평균 75년을 살며 실제로 50cm 이상 높이 뛰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뛰어오를 수 있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트럭에서 내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기가 시작되었다. 들판 가득 폭우가 퍼붓고 수천 마리의 개구리와 두꺼비들이 빗속을 뛰어다녔다. 물 웅덩이는 올챙이들로 들끓었다. 그러다가 서서히 비가 멎고 물이 말랐다. 제이미는 슬픔에 가득 차서 말했다. 랄프 아저씨, 올챙이들이 햇볕에 말라 죽고 있어요. 랄프 씨가 말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있는 한 말이야. 그날 하루 종일 제이미와 랄프 씨는 깡통에 물을 담아다가 올챙이들이 가득한 웅덩이에 물을 채웠다. 나는 가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랄프 씨는 어리기 짝이 없는 제이미를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제이미가 통나무 더미 아래 살고 있는 늙은 사막 거북을 발견하면서 그 실마리가 풀렸다. 제이미가 랄프 씨에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날마다 이 거북이에게 토마토와 상추를 갖다 줄 거예요. 이 거북은 아마도 과자를 더 좋아할걸? 랄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허리를 굽혀 거북을 안아들었다. 갑자기 그는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뻣뻣한 손가락으로 그 오래된 거북의 등껍질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를 문질렀다. RC. 우리는 그가 가만히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당연히 랄프 코안의 약자겠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수십 년 전에 이 거북이의 등에 그 글자를 새겨 놓았을 거야. 하지만 이야기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곧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만들었다. 오래된 내 친구 중에 러닝 코요테라고 달리는 늑대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 친구가 있었지.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단다. 바로 너처럼. 그는 제이미를 내려다 보았다. 그는 자기의 어린 딸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50년쯤 전에 이 거북의 등에 글자를 새겨 놓았지. 그는 자기의 딸을 무척 사랑했거든. 런닝 코요테, 랄프 코안, 어느 쪽이 맞을까? 나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이것 역시 또 다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제이미에게 자기 주위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사랑을 하도록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이미는 어린아이의 반짝이는 눈에 담긴 순진무구함과 열의를 통해 랄프 씨 가슴에 깊은 감동을 심어주었으며 그에게 삶의 경이로움을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거북의 등에 적힌 글자에 대한 궁금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갑자기 랄프 씨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조카딸이 전화를 걸어 우리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가 뿔 달린 소에 들이받쳐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랄프 씨의 조카는 말했다. 아마 한참 동안 차를 운전할 수 없을 거예요. 제이미는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 어느 날은 내게 물었다. 우리가 랄프 아저씨를 찾아가 보면 안 될까, 엄마? 우리가 도착했을 때 랄프 씨는 현관 계단에 개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개는 너무 늙어 꼬리를 흔들 기운도 남아있지 않는 듯 했다. 제이미가 물었다. 왜 소가 아저씨를 들이받았어요? 이야기꾼은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주술적인 이야기를 자아내기 시작했다. 그 소는 무척 늙었단다. 그래서 머리뼈가 너무 단단해진 나머지 뇌를 압박하기 시작했어. 무척 아팠지. 그래서 소는 점점 머리가 나빠진 거야. 제이미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블루베리를 랄프 씨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의 조카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커피물을 올려놓고 우리는 부엌 창문으로 두 사람을 내다보았다. 내가 말했다. 저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의 조카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랄프 삼촌은 언제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삼촌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제임이 나이쯤 되었을 때 병으로 죽었어요. 이름이 루스였어요. 아, 그랬구나. 거북의 등에 새겨져 있던 글자가 루스 코안의 약자였어. 갑자기 내 머릿속에 어린 딸과 함께 사막 거북이 등에 이름의 첫 글자를 새기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두 사람이 어린 새끼 새들을 돌봐주고 올챙이들을 구해주며 파란색 순놈 칼리코 고양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알게 되었다. 랄프 씨와 제이미는 둘 다 외롭고 친절한 영혼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 시기에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제이미가 블루베리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이마에는 작은 주름이 맺혀 있었다. 내가 물었다. 뭐가 잘못됐니, 얘야? 랄프 아저씨가 그러는데 블루베리가 곧 새끼를 낳을 거래. 그렇게 말하는 제이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랄프 아저씨는 순놈이 새끼를 낳는 것은 기적이고 하느님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분명히 $500가 넘는 고양이라고 아빠한테 말하라고 했어. 물론이지. 그만한 가치가 훨씬 넘고 말고. 나는 제이미를 꼭 껴안아 주었다. 제 언니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도 제이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알씨 거북이에게 과자를 먹이고 흰 독거미를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순놈 칼리코 고양이가 낳은 기적의 9마리 새끼들을 돌보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제이미는 우리도 놀랄 만큼 문득 성장해 갔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이야기꾼은 제이미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듯이 그렇게 갑자기 우리들 곁을 떠나갔다. 잠든 사이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